우리는 학교 수학에서 다각형을 배웁니다. 다각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도형을 꼽으라면 그렇죠. 역시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영어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셋을 뜻하는 라틴어 트리, 그리고 각을 뜻하는 또 다른 라틴어 앵귤러스가 합해서 트라이앵글이 됐죠. 삼각형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도 있어요. 세모라고 합니다. 모서리가 세 개라는 뜻이죠. 세모와 같은 순 우리말 도형 이름으로는 물론 네모가 있어요. 또 마름모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름은 연꽃과 같은 수생식물 이름이에요. 모양이 비슷해서 마름모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삼각형은 각의 종류에 따라서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또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등변삼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분류하는데 아무튼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도형 삼각형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중학교에서는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 또 무게중심, 내심, 외심 이런 독특한 여러 성질들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삼각함수라고 그러죠. 이걸 배웁니다. 학생들이 무척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턱대고 공식만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공식들의 의미는요, 삼각형에 들어있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 이 사실을 이해하면 사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죠. 아무튼 이처럼 삼각형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삼각형이 기본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도형이라고 그러죠? 물론 다각형 가운데 변의 개수가 최소인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도형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삼각형만의 보다도 재미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사각형을 옆에서 밀었다고 합시다. 내변이 수직강 또는 얇은 철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모양이 금세 바뀝니다. 반면에 삼각형은 어떻죠? 어느 방향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반듯해 보이는 사각형, 실제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는다는 사실. 반면에 삼각형은 그 어떤 다른 도형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세발향로라는 그런 유물인데 다리가 왜 3개일까요? 그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자전거 3발인 것과 같은 이유, 즉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원리를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에펠탑 전체 모양이 삼각형에 가깝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우리 눈에 들어오네요. 안정된 기반 위에 견고함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의도를 반영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삼각형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어느 할 일 없는 사람이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무려 186개의 삼각형이 들어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같은 이유입니다. 안정성이라는 삼각형의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 때문인지 건축 현장에서 삼각형이 아주 많이 활용되는데요. 혹시 트러스 이런 건축 용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강철 또는 목재로 된 자재를 이어서 마치 그물망처럼 여러 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 조립한 뼈대 구조를 트러스라고 합니다. 이 트러스 뼈대 구조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안정성 때문입니다. 사각형 뼈대로 만든 건축물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이죠. 교량 건설에도 당연히 트러스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지지하는 구조가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 모양이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이전에는 사각형이었다는데 그래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울어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교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스트러스 공법을 적용했더니 다리 전체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이 무게를 고르게 분배해서 지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축이나 공사 현장에서 삼각형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띈다는 사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죠.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 공사할 때 파이프로 연결해서 비계라는 걸 임시로 설치하는데, 이 비계 모양 자세히 살펴보세요. 역시 삼각형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집을 보세요. 삼각형 모양의 집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앞에서 보았듯이 삼각형의 안정성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비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 지붕에 비와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떻죠? 세계 요트 대회 장면입니다. 요트의 돈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죠. 그래서 마치 수많은 삼각형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정말 장관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돈 모양의 삼각형이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처음 범선이 탄생할 무렵에는 모두 사각형 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킹이라는 기술이 알려졌는데요.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바람을 직각으로 맞는 기술을 태킹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각형 모양의 돛은 바람의 저항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돈 모양을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꾸었고, 바로 이 태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람을 쉽게 거슬러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주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많을 줄 미처 알지 못했죠? 어쩌면 삼각형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 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자이너 덕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함께 보았잖아요. 기하학적 형태를 갖춘 수많은 로고들. 그 중에서도 이 교통 표지판과 로고들이 삼각형이라는 사실. 집안에서도 삼각형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혹시 주위에 TV 리모컨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앞, 뒤, 위, 아래를 가리키는 방향 지시 단추 모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나란히 덧붙여 놓은 단추, 앞과 뒤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라. 뭐 이런 표시죠. 이 디자인도 보세요. 삼각형 여러 개의 색깔을 입히고 크기를 조절해 늘어 놓으니까 어떤 것은 피라미드, 또 어떤 것은 눈 쌓인 산봉우리로 둔갑합니다. 또 다른 것은 길 건너편 단골마트에서 세일 행사 홍보를 위해서 입구에 걸어놓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이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각형은 모양이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힘을 빌리면 기상천외하고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 삼각형을 가장 많이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각형이 삼각형 두 개로, 오각형은 세 개의 삼각형, 육각형 안에는 네 개의 삼각형, 이렇게 변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삼각형 개수도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N각형에는 n-2개의 삼각형이 들어있다. 그림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죠. 그럼 이런 명제도 얻을 수 있어요.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n-2. 그 이유 금방 확인되잖아요. 180도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고, 그리고 N각형에는 n-2개의 삼각형이 들어있으니까 곱해버리면 N각형 내각의 합 전체가 저절로 얻어집니다. 자, 이제 삼각형이 기본 도형인 이유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뭐 SSS 합동, SAS 합동, 뭐 이런 삼각형의 합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배울까요? 삼각형의 닮은 조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처럼 여기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배워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닮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Good day.